자, 실리콘밸리 은행 SVB 붕괴 여파로 지금 난리죠. 중소지역은행들이 흔들리고 있고 이들 은행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많이 피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바로 워싱턴 examiner에서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SVB collapse. Republicans claim woke policies led to tech banks downfall.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의 급진 좌파적인 그런 policy 정책들로 인해서 망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네, 먼저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파산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 은행 파산입니다. 그래서 SVB는 실리콘밸리 기술 스타트업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은행 파산에 SVB와 거래하던 스타트업들은 자금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SVB 은행 사태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SVB 일단 자산 규모가 2,090억 달러, 그리고 총 예금은 1,754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은행 순위 16위에 해당하는 아주 거대한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25만 달러를 넘는 예금 규모만 1,500억 달러로 총 예금 85%가 넘습니다. 자산 규모보다는 적지만 주가가 폭락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경우 예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SVB 파산 사태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난 9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경쟁하듯 예금을 인출하면서 오후에 거래가 목통이 됐죠. 그래서 이날 하루에만 420억 달러 넘는 예금이 빠졌고, 이제 SVB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 그룹 주가가 폭락했고, 또 SVB 그룹도 폭락을 했습니다. 또 그 여파로 인해서 미 4대 은행이죠. JP 모건, Bank of America, Wells Fargo, Citigroup 다 몽땅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SVB 은행은 이제 그 SVB는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그 유명 벤처기업 초기 자금을 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주 거래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1983년 설립됐고요. 자, 대다수 이제 스타트업은 투자받은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작년 초까지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예금이 크게 늘고 대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SVB는 늘어난 자금을 활용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이 예금을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했어요. 장기 채권에 투자했는데 이게 이제 발목을 잡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SVB 포트폴리오의 절반가량이 미국 국채였습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이 금리가 낮으면 주식 사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리 낮을 때 무조건 주식 사라. 자기도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출마했을 때 그때 이제 주식을 다 팔았죠. 그때 65개 주식 중에 62개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경제를 잘 압니다. 트럼프를 보면. 이자 낮으면은 무조건 주식 사고 높아지면은 그 전에 이제 파는 거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로에 가까운 금리면은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한다. 자, 이번 SVB 사태는 문제가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SVB 은행이 사들인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유동성 감소에 국채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원래 제로 수준에서, 그러니까 막 그 주식시장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 제로 수준에서 4.75%까지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전 바이든 정부가 직격탄이었다고 봐요. 예. 인플레이션, 유가 급등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유가 급등 왜 왔습니까? 미국에서 시주 작업 금지시킨 게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바이든이에요? 다 거기서부터 이 연결고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누가 철폐시켰습니까? 누가 승인했고, 트럼프가 승인시켰고 바이든이 철폐시킨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사실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더 책임이 크죠.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맨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주범이에요, 주범. 바이든이. 전 심지어 이 사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유가가 급등이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이거는 뭐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걸 잡기 위해서 제로 수준이었던 이자율을 4.75%까지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SVB가 보유 중인 채권 가격이 급락했고 문제가 터진 거죠. 자, 이자율이 높아지면 스타트업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SVB로 유입되는 자금도 당연히 끊겼습니다. 스타트업이 오히려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SVB는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채권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결정적이에요. 손해를 감수하고 채권을 판 겁니다. SVB가.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공화당원들, 특히 우파 진영에서는 SVB의 woke policy, 그러니까 급진 좌파 정책들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자, 어쨌든 바이든은 살리겠다고 선언했죠. 예, SVB 파산 사태에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하게 예금 전액 보호라는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근데 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 정부 주장대로 혈세가 공적 자금으로 투입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예금 지급을 위한 대출 허용 등이 사실상 구제 금융과 다를 게 없다. 이건 베일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베일아웃 말장난이다. 얘기예요. 뉴욕타임스조차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훼손을 방지하려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를 두고 연방 정부가 또다시 월가 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그다음에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법상 보호 한도를 넘어가는 전체 90% 이상 예치금까지 모두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패닉으로 인한 대량 인출 사태, 그러니까 뱅크런,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인출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고객들이. 그러니까 뱅크런 연쇄 발생을 막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SVB 붕괴 사태 불똥이 금융계 다른 영역으로 옮겨붙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가 흐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특히 이제 우파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파 진영이 이럴 때는 조금 공화당하고 보수 진영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 맨날 국가 부채 늘어나는 것 안 된다 하면서 공화당 대통령이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걸 걱정하는 척 이것도 저는 쇼업이라고 봅니다. 거의. 물론 건강한 건 아니죠. 부채가 늘어나는 게. 하지만 조지 W 부시 때 이라크 쳐가지고 이라크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사담 후세인이 있었던 게 더 낫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때 국가 부채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7조 달러 가까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웃긴다니까요. 공화당 진영도 이거 비판 못해요. 솔직히 이런 거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 고객들이 대부분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중산층보다는 이렇게 그 부자들, 그러니까 또 부자 엘리트들 구제해줬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부문 실패를 공공 부문 적극적인 개입으로 메웠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구제금융과 별반 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많은 얘기예요. 예. 베일아웃입니다. 부자들 베일아웃. 실리콘밸리 뱅크 고객들 보면 부자들이에요. 물론 뭐 예치 그 회사 이제 그 여성 한 분 뭐 딸 3명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잃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직장을 잃고 이렇게 어떻게 스몰 비즈니스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좀 키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이 이제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고객들이. 바이든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VB 대책 발표 직후 연설을 통해서 그 위험을 알고도 은행 주식과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보호하지 않을 거다. 그 디파제를만 그러니까 입금한 사람들만 은행에 입금한 사람들만 이렇게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5만 달러까지 해주는 거죠. 그 한 명당 계좌당.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조시 할리 연방 상원의원은 이분도 이제 정의파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조시 할리 연방 상원의원은 연준이 예금 전액 지급을 위해 FDIC의 예금 보험 기금을 끌어다 써 손실을 내는 것 자체가 납세자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투표도 없이 납세자들이 구제금융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은 거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는 SVB의 woke 정책, 그러니까 급진 좌파 정책을 추진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시 할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too woke to fail, SVB equal too woke to fail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또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The bank website says it was building a global workforce celebrating greater dimensions of diversity. Greater dimensions of diversity. 그러니까 다양성 존중하고 강조하는 그런 은행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oke라는 거죠, 급진좌파. 데산티스가 팍스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This bank, they're so concerned with DEI and politics and all kinds of stuff. I think that really diverted from them focusing on their core mission. 그러니까 은행 일에 집중하지 않고 DEI에 집중했다. Diversity, 다양성, 뭐 equity, inclusion 뭐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급진 좌파 진영에서. 여기에 신경 쓰느라고 이런 사태가 오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트럼프도 경고 나섰습니다. 예,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929년보다 대공황 때죠. 1992년보다 더 크고 강한 대공황을 맞을 거다. 은행이 벌써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 보면 좀 계획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 푸시한 것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후변화 정책을 푸시하고 미국에서 시추 작업하면 안 된다. 화석연료 비판하라. 그럼 화석연료는 해외에 의존하게 되고 화석연료 장려하지 않으면 기름값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다고 뭐 태양열이나 풍력이 대체 에너지 안 되고 그럴 만큼 일자리 창출도 못 하고요. 인플레이션 생기면 당연히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가져오는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막습니까? 이자율 높이는 거죠. 그럼 채권 은행들이 고객 돈으로 산 채권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 올라가면 녹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촉발시킨 겁니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